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이번 톡톡과 핫클릭은요, 되게 독특한 주제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바움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마이크로바움, 어떻게 보면 유산균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요.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미생물 중에 일부분이 유산균이고요. 우리 몸속에 사는 모든 미생물, 세균들을 갖다가 마이크로바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움은요,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서 암 항암제 개발에도 지금 열심히 연구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마이크로바움에 대해서 전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요, 이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대한미래의학회 학술 이사로 있는 안성기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바움을 활용해서 항암제 연구에서 이 업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놈앤컴퍼니의 박한수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했지만 본인 소개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과 전문의 안성기라고 하고요. 대한미래의학회에서 학술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약 5년 전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의학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 학회나 모임에서 강의를 하면서 진료에도 직접 접목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의사 안성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면역 항암제 개발과 그리고 피부 건강을 위한 코스메틱스 개발을 하고 있는 지노맨컴퍼니의 박한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성기 선생님은 그 배우 네. 안성기 친척 네, 좀 닮았나요? 예, 아닙니다. 거의 안 닮았습니다. 네. 네. 근데 약간 길쭉한 모습이 닮았습니다. 네. 여튼 이렇게 헷갈립니다. 안성기와 배우 안성기 좀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마이크로바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네. 막상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네. 저도 사실 좀 헷갈립니다.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이 또 세균이 나오고요, 또 네. 마이크로바움이라는 얘기 나오고, 뭐 이 다양한 용어들, 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도 또 사실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용어가 좀 헷갈립니다. 좀 쉽게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도록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네. 좀 한정돼 있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유산균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세균인 대장균 사진입니다. 대장균. 그런데 사실은 옆에 보시면 1 마이크로미터의 스케일보다도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100 마이크로미터 평균 그 정도 굵기인데 머리카락의 100분의 1이니까 사실은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찰할 수 없는 생물들을 저희가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생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었고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던 그런 미생물들도 유전자의 그 유전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런 유전자의 흔적을 쫓아가서 훨씬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을 표현하는 공식적인 용어가 마이크로바이옴, 제놈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접목이 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용어로 변하게 됐고, 일반인들은 그래서 쉽게 그냥 미생물 이코르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개념은 미생물 안에 세균들이 있고 그 세균들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대사물질을 만드는 세균들을 저희가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지구에 사는 인류 전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균들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유산균은 뭐 양천 구민 아니면 이렇게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몸속에 사는 이 미생물은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포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뭐 논문에 의하면 계산을 해보면 약 2kg에서 3kg 정도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몸무게 2kg, 3kg 정도 되는 애들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는 놈들이 전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 알고 전체를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총칭을 하는 것이죠. 박 대표님,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고 있는지. 예, 왜 예전에는 그럴까요? 네. 미생물이라 하면 이제 현미경적으로밖에는 볼 수 네네. 없었고 또 네네. 배양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전체, 그러니까 시퀀싱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네네. 들어보신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아. 그런 인간의 유전체 분석을 가능하게 했던 그 기술이 이제 미생물에 적용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2008년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략 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논문 그것뿐만 아니라 산업화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이 연구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야, 이 마이크로바움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주로 보면 해로운 놈들이 많을 것 같고 아까 대장균 얘기도 하셨죠. 근데 이제 저 그나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유산균이라는 정도인데 이 마이크로바움이 어떤 기능을 하길래 지금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장이 좋다 그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또 네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그런 균들도 다수 발견하고 특허를 냈고요. 그리고 네. 비만을 억제하는 항비만 그런 균주도 우와. 특허를 저희가 네네. 받았고요. 네네. 그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을 좋게 하는 예를 들면 아토피나 여드름, 심지어는 안티에이징 같은 그쪽도 이제 특허를 받고 저희가 관련한 그런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네네. 알고 있는 모든 신체 기능 아니면 네네. 질환들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연관의 포션이 네.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 신체 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는 이 미생물 마이크로바움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디가 그럴까요? 일단은 뭐 우리 인체의 네네. 미생물들은 우리 몸 안을 제외하고는 네네. 환경과 접해 있는 모든 곳에는 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네. 피부부터 호흡기, 그다음에 비뇨 생식기 이런 데도 다 살게 되지만 그 중에서 장이 전체적으로 표면적도 가장 넓고 우리 세균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들이 이런 전체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내 세균, 그래서 유산균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했지만 네.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자세히 분석하고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발견되고 네. 그게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 가지 균들 중에서 좋은 균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대개는 무균, 엄마 뱃속에서 무균 상태에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체 이런 균들이 대체 어디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출산의 과정을 쭉 생각을 해보면 그 네네. 균들이 어디서 오는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에 사실은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서 여자의 엄마의 질, 그 산도를 통해서 태어나오게 됐는데 사실 질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 그 질내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균 상태의 아이는 양수가 딱 터지면서 산도를 통하면서 전체 피부에 질내 세균들과 접촉을 하게 되죠. 일종의 뭐 세균 샤워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세균과의 접촉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보기도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세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하면 좀 어떻게? 그렇죠. 제왕절개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균들과 접촉하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제왕절개냐 질식분만 정상분만이냐가 마이크로바이옴의 패턴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면 많은 이제 한 아이들에서 아토피나 이게 더 예, 그런 것들이 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생긴다라고 아.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제대로 된 많은 세균들을 받아서 세균 샤워를 한 아이들은 건강할 수 있다.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그렇게 수 볼 수 있겠죠. 있나요? 예.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이한테 초유 수유를 시작을 하게 되죠. 아. 근데 그 초유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초유 안에
너무나 많은 세균들, 약 800종 이상의 세균들이 그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세균들이 먹을 수 있는 아이는 전혀 소화시킬 수 없지만 세균들의 먹이도 사실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는 생애 초기에 엄마한테 있는 세균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물려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야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계속 접촉을 하게 되겠죠. 그 안승현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왠지 위생 가설이 딱 들어오는군요. 아주 지저분한데 접촉을 많이 할수록 사람 면역이 더 기능이 높아지고 그런 개념이 또 세균사와도 좀 비슷한 느낌이 조금 연관성은 있지만 네. 그 가설은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부정이 네. 되고 있고요. 아니 그 차라리 그러면요.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나쁜 균을 없애고 좋은 균만 많이 있으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통 유익균과 네네, 유해균이라고 네네. 얘기하고 그 사이에 네네. 정상 상제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네. 2kg에서 3kg 정도라고 하는 이 많은 숫자의 균들은 어떻게 보면은 버퍼 기능만 한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버퍼 기능요? 예, 이 저희 인체 내에서의 어떤 조율하는 정도밖에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기능적 연구가 유전체 연구 그리고 동물 실험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자 실험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런 미생물들이 다 각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점차 많은 논문들과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놈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네, 나쁜 것만 있다고 나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이게 좀 적당하게 세상에는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생태계의 개념이 접목이 되고 있고 어. 그 전에 나쁘다고 했던 놈들이 약간의 누명을 벗고 있는. 왜냐하면 연구를 더 해보니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그 속에 그러면 있다고 좋은 비율, 좋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과연 어떻게 좀 실천하면 좋을지 생활 속에서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현재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들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그 개념 중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고대부터 수렵 채집 생활을 하거나 농경 생활을 할 때부터 가지고 오던 좋은 균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만성 질환들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균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런 균들이 우리 몸 안에 있다면 그런 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들 그런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그런 음식들이 음식들.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나 과일 네. 위주의 음식들 아니면 발효 음식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식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는 어떤 균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균 제품이 너무 많아서요. 유산균 제품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일반인들한테 알아서 먹으라 그러면 좀 근데 뭐 팁이라도 없습니까 혹시? 우리 박 대표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능들이 하나둘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네네. 그런 연구 결과나 그 임상 시험을 통해서 특허라든지 임상 시험의 그런 인증을 또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점차적으로 많은 그런 미생물, 유산균 플러스 알파의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점차 더 소비자들한테도 다가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저 같은 네. 경우는 뭐 마트나 이제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마트 가고 약국 가고 네네. 그다음에 병원에도 뭐 많은 많이 제품들이 있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서 보다 보면 이런 많은 제품들이 정말 우리가 신뢰도가 있는 제품인지 검증된 제품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연구의 결과나 네.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런 신뢰도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은 저 의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분야를 누구보다도 많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와서 지금 새로운 또 분야를 좀 개척하고 계신데 그 이 마이크로바움 이 사업에 끼어든 계획 뭐 있으신가요? 예, 제가 미생물의 유전체 연구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네네. 아까 말씀드린 피부 질환이나 항비만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인지 기능 관련된 것도 관심이 많고 진행하고 있으나 항암 분야에서의 많은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게 가장 크고요. 네네. 현재 저희 회사가 올해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임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어. 세계적으로 대략 한 5개의 회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미국에 2개, 영국에 하나, 프랑스에 하나,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컴피티션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네네. 균들이 다 다릅니다. 각각 회사의 균들이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른 마이크로 바이옴을 가지고 그렇죠. 한다는 종이 거죠. 다르죠. 아. 종이 다르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그중 같은데요. 유산균도 있나요? 일부 있습니다. 아, 유산균. 예, 그런데 네네. 아종이라고 해서 네네. 그 종이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네네. 이렇게 아종 음. 더 자세한 그런 기능성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뭔가를 좀 기여하고 싶다라는 네네.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 많은 아까 전 세계 회사들이 끼어들고 있고, 근데 특히 어떤 사업 분야가 가장 핫한 이슈인지 그런 것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도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마이크로바이옴 학회에서 네. 이제 전체 그런 분위기를 보면 아무래도 첫 번째는 항암과 항암가요? 장 질환, 장질환. 네, 그리고 비만, 비만. 네, 네네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자폐증, 자폐증. 우울증 아. 등의 인지 기능 관련 그런 질환에서도 브레인 것 엑시스라고 해가지고요. 네. 뇌장축이라고 합니다. 뇌장축. 뇌장축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할 것인가. 네. 또 굉장히 핫하게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신경과 의사다 보니까 네. 뇌를 전공을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이 만성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정말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퇴행성 뇌질환 치매를 치매뿐만이 아니라 파킨슨병, 파킨슨병.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환, 그리고 우리가 정신과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던 인간의 마음까지도 사실은 미생물들이 어떤 패턴을 갖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참 이야기를 신기한데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항암제라면 우리 면역세포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면역세포를 강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형태를 항암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면역세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몸속에 살고는 있지만 공생하는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항암제 효과가 있고 이게 어떻게 치매 효과가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기능성 연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네. 어떤 균의 효과가 결국은 균이 내는 네네. 대사산물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사산물이 네. 저희의 면역세포 그리고 저희의 그런 다양한 그런 세포들하고 인터액션을 통해서 기전을 이제 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치료제 아니면은 치료에 하나가 더 가미가 된 추가 보조 치료제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보조 치료제가 아니라 직접 항암 치료제를 둘 다 하고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한 언제쯤 좀 제품이 네. 나올 예정? 저희가 네. 건강 제일 궁금합니다. 예,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피부나 네네. 항비만은 지금 국내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항암 쪽은 사실 미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바로 전주에 USFDA라고 하는 미국의 식품의약 안전부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내에 일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2번째, 3번째 정도로 이제 막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이제 빨리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움이 우리 몸속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그 마이크로바움이 내는 그 대사 물질, 소위 말해서 사람을 따지면 똥과 같은 물질을 발휘를 해서 우리 몸속에 면역 기능을 또 향상시키면서 또 항암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움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이 있을까요? 예, 유전체 검사가 가장 일반적일 것 같고요. 저희가 네. 시퀀싱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캐탈로그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뭐 우리가 대변을 통해서 대변 통해서 아, 하는 네, 소변 맞습니다. 검사를 대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하고 대변 검사로요. 네, 네. 아, 피부는 피부 피부 수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소변은 유린 샘플을 그러면 이 통해서 전체적인 걸 다 뽑아내 가지고 총괄해서 이렇게 네네 보시나요? 다 그 원하시는 부위를 네네 특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속화했어요. 네. 아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시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유산균 제품이거든요. 그죠? 네. 그중 일부분이겠지만 이 유산균 제품에서 정말 이 좀 어떻게 좀 뭔가 팁이 돼야 될 텐데 그걸 제대로 된 유산균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참 어려운 질문.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으로는 그냥 제대로 된 걸 골라라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네네. 유산균 제품에 들어가 있는 균들은 흔히 많이 쓰는 균주들이고 그 균주들에 대한 기능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지 내가 원하는 증상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네. 약간의 공부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제품 자체의 신뢰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어떤 의학적 연구에서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아니면 균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병은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라고 하는 균이 과다 증식해서 생기는 설사병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위막성 대장염이라고 하는데 아, 사실 2003년도에 2013년도에 뉴잉글랜드 저널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 우리가 대변 이식을 통해서 너무나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균의 변화가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너무나 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에서 확실히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겪는 많은 질병이나 증상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제품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는 이제 유산균 제품에서 좀 한 단계 뛰어넘어서 바이옴이라는 그 제품이 많이 쏟아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박한수 대표님 앞으로 아까 항암제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끄는 대표로서 앞으로 향후에 또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네, 무엇보다도 올해 미국하고 한국에서 진행할 저희가 항암 면역 임상 시험이 가장 저희의 아주 중요한 그런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암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안성기 선생님 네. 마지막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저는 의학과 생물학의 파라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인간은 우리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미생물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결국은 그 전에 우리가 인간을 치료하려고 했던 방법들이 미생물을 통해서 인간을 치료하는 또 다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정말 커다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가야 될 길들의 아주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과 결과들이 나올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많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이크로바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단순히 장 속에서 사는 유산균만 알고 있다가 이제는 좀 범위를 넓혀서 이 유산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항암 효과도 있고요, 또 치매 효과도 있고 이런 분야가 너무 이렇게 넓혀지고 계속 발견되다 보니 마이크로바움이란 이 용어 자체가요,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흔히 좀 많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항암제 개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인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또 댓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톡톡건강 핫클릭 마이크로바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